이 피의자,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가정 불화가 있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을 하고 그 외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아내가 이 아들을 아꼈던 점, 이게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누적된 형태의 갈등과 분노가 기본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누적된 갈등 형태는 일종의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형태의 갈등이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폭발했을 때는 일종의 방아쇠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지금 나타나는 가정 불화는 일종의 방아쇠 효과라는 거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자존감이라든가 열등감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에너지가 되겠죠. 말하자면 오랫동안 아들로부터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뭐 무시를 당한 건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게 쌓여갖고 특정한 어떤 관계 속에서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그 범행 동기가 되겠는데 물론 이건 당연히 다시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범행 방법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폭탄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족 내에서의 부분이라 이런 것은 분명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혼 후에 무직으로 살면서 버려진 듯한 이 소외감, 이게 범행을 부추겼을 거라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정도까지도 뭐 해석을 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리거가 되겠죠. 방아쇠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누적된 분노라고 하는 거, 물론 이 분노는 망상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망상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계속 혼자 살면서 그 분노를 누적해 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방법적인 측면, 총기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한다든가, 그리고 근데 겉으로는 상당히 일종의 어떤 아무렇지도 않은 형태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괴리가 되면 괴리가 될수록 분노의 어떤 수치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빵빵해진 풍선이 어느 순간인가 빵 폭발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부인의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본인은 쪼그라드는 자신의 자존감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매개해 주는 것이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은 자기보다 자기 부인,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그것이 더더욱 지속적인 충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존감에 문제가 있었고 한 번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적된 오랜 기간 누적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보 자막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속보 자막을 한번 정리해서 시청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폭발물, 자기 집에 했던 그 폭발물 설치 이유, 피의자가 생을 정리할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지금 속보가 올라와 있고요. 다수 인명 피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피의자가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인명 피해 발생을 해도 무차별 범죄 계획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경찰은요. 총기로 아들 살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는요. 폭발 가능성이 큰 폭발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설명한 거 보면 타이머로 작동돼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상황이었던가를 이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속보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20년 전 이혼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야기까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의 아내는 이혼한 지 20년 됐고요. 계획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탄의 경우에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약 20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구매만 해놓고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탄을 구매했던 이유가 부인과 이혼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진술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서 계속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용한 그 산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20년 전에 구매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경찰에서는요.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총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에 쓸
산탄 총알을 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유튜브를 보고 만들었다고 했죠. 20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기를 만들기 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총기를 만든 후에 여기에 쓰기 위한 총탄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혼 직후인 20년 전이 아니라 최근에 이 총알을 구매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시기 언제 총알을 산 것인지 그리고 사제총을 만든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기에 과연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전에 부부 관계가 좋았을 때도 있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건 이혼한 아내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2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의 등록금을 내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 즉 돈은 자신이 벌고 남편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과 대화를 나눴는데 가정 일과 직장 중 무엇에 비중을 더 줬으면 좋겠냐는 얘기에 대해서 남편이 너는 살림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으니 회사에 집중을 하라. 가정을 못 챙기는 부분은 내가 도와주마라고 얘기해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언론 인터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하는 여성들에게 제발 둘 다 완벽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려고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온다고 충고하기도 했고요. 저 역시 결혼 후 3년간 무척 잘하려고 애썼으나 오히려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 예. 결혼하고 3년간은 이 남편의 등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신에게 굉장히 힘든 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그 후 이혼을 결심하는 하나의 단초가 제공됐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일들 때문에 두 사람이 계속적인 갈등을 빚어왔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 혹시 이 남편은 지금 아내의 성공에 자신의 기여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네, 충분하겠죠. 네. 자신이 이 정도 기여를 했고 이 성공에 기여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느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버려진 느낌 자체에 대한 일종의 산술적 환산이 결국은 분노의 환산이 되겠죠. 그게 계속 지속됐다고 하면 계속 그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갈등이 충돌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죠. 예.